네, 안녕하세요. CNN 논술 강사 이지숙입니다. 네, 초등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읽지 않는 책맹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CNA의 수업 방식을 살펴본 후에 10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책맹이라는 말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책맹이라는 말이 그 청소년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해서 다뤘던 EBS 당신의 문해력 제작진이 새롭게 제작한 특집 다큐 프로그램인 이 책맹 인류에서 이 책맹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맹은 읽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문맹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하고 여기서 파생된 컴맹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제 책맹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음에도 책을 더 이상 찾아서 읽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책을 안 읽는 것이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독서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읽기 수준을 보유한 우리나라임에도 2021년 기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5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은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는 세계 최하위 독서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독서 재난의 시대라고 말할 만한데요. 뭐 사실 논술학원에 보내시는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그 잘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걸 텐데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반적으로 독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책을 점점 읽지 않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스마트폰과 TV, 2위가 공부와 학업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 3위가 독서 습관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2013년 이후에 1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도와 독서율의 저하가 연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해야 할 공부, 과제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습관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독서 습관이 제대로 잡혀야 성인 독서와 노년기 독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준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독서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뭐 데미안 읽은 것처럼 해드림 뭐 이런 5분 미만의 독서 요약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책 읽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책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데도 집중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밌고 자극적인 그런 쇼폼을 보다 보면 팝콘 브레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그런 현상에만 반응할 뿐 생각하지 않는 뇌 상태를 말합니다. 뇌가 한창 발달하는 그런 유아부터 10대 시기에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면 집중력, 그런 논리력과 관계된 전두엽이 덜 발달하고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엽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학생일수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즉 ADHD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과 인터넷 강의를 많이 이용하게 돼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문해력 저하가 심해졌습니다. 짧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디지털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독해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독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이 있는데요. 장지호노의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작품을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책으로 읽은 그룹,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을 이제 본 그룹에게 어떤 동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상 그룹은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습 그대로 이제 샘 그림을 모방해서 그렸고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다 묘사된 걸 볼 수 있고요.
독서 그룹은 모두 다른 모습의 샘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고 자신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 내용도 훨씬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보다는 학습 만화나 영상을 더 선호하는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독서량과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최초의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책을 읽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뭐 귀찮다, 뭐 그 시간을 책 보는 데 쓰는 게 아깝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책을 읽는데 귀찮다는 감정 역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 정서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아이들 중에 62%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책 한 권 읽으면 스티커 하나 주고 가장 많이 스티커를 모은 학생들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형식일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번수를 늘리기 위해서 짧은 그림책 위주로 대충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이제 재미가 없어지자 중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 방식이 마음이나 행동을 계속 지속시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보면 이제 독서의 외적 보상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학생들은 이제 보상받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고 글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이 책 읽으면 뭐 사줄게, 스마트폰 30분 하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식의 보상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책과 멀어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자율성 침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게 된 이유 2위가 이제 공부와 학업이었는데요. 왜 5학년이냐면 이제 5학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교과 학습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자꾸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아기 뭐 저학년 때 이럴 때는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책 읽을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해지니까 한 권 읽어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책, 뭐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서 이제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공부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5학년이 왜 그런 책을 읽니? 뭐 소설 말고 역사책 좀 읽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너무 뭐 지적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혹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한번 좀 다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좀 읽어주되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이제 들키지 않게 유연하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제 독서는 뭔가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독서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책 읽는 기쁨을 알게 된 학생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 읽게 됩니다. 오롯이 독서에만 좀 의미를 둔다면 소위 말하는 뭐 공부머리, 집중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매주 학생들한테 뭐 두 권씩 읽고 싶은 책을 이제 빌려갈 수 있게 하는데요. 학원 오자마자 막 책 반납하고 막 쉬는 시간에 이제 자발적으로 빌려갈 책 고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책 골라오면 제가 이 책 재밌겠다 이러면서 반응을 좀 해주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 이 정도 반응만 해줘도 굉장히 막 뿌듯해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인 독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의 교육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문해력 이슈와 함께 초등 국어 시간이 추가 확대되고 또 중학교의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학기 또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전면 이제 도입이 되는 게 주요 변화입니다. 학생의 이제 과목 선택권, 학생 주도형 수업 강화,
그다음에 학생 주도형으로 이제 진로를 설계하는 이런 이제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이 IB, 즉 그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초등교육에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한 20여 곳을 IB 예비학교로 지정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IB는 저희 설명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토론, 참여,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IB 교육이 선생님의 어떤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탐구와 표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인데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 중심의 그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할 때 이런 단답식의 어떤 지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으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수행평가나 이런 평가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불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토론이나 이런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가 평소에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학습 전략을 좀 세우고 실천하고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까지 완료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여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알매 수준이라든지 정확도,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제한된 시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인지 능력은 독서, 토론, 글쓰기를 통해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형성돼야 뭐 한자어가 되게 많고 긴 문장이 대다수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이제 글로 쓰다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하고 글 쓰다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걸 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질문하고 좀 쓰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메타 인지 능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읽어야 문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런 MZ 세대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좀 논란인데요. 상상력을 키우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사실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은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좀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한 실험이 있는데요. 야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성인들하고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이제 야구에 관한 글을 텍스트를 이제 읽히고 물론 그 읽을 때는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이제 그 글 속 상황을 재현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 우타자, 뭐, 좌전 안타, 뭐, 좌타자, 고의 사구, 뭐, 이런 이제 야구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야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성인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상황을 뭐, 재현을 잘 못했는데, 야구부 학생들은 쉽게 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휘력과 연관이 되고 또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실험이었는데요. 문해력과 이런 언어 이해력 모두 사전 지식 또는 배경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유창한 독자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학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책으로 직접 읽어내어서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이제 아까 읽지 않게 된 이유 3위가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였는데요. 이 독서 습관을 잡아야 하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게 초등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성장판이 한번 닫히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습관 잡기에 이런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독서 습관을 미리 잡아놔야 책 읽는 중학생, 책 읽는 고등학생, 책 읽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좀 좋아하게 만들려면 책 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이 좀 머무는 곳마다 책이 눈에 띄어야 하고요. 뭐 이번 달 CNA 선정 도서나 뭐 새로 빌려오거나 사온 책 이런 것들을 책 표지가 좀 보이게 세워두는 전면 책장이나 북 스탠드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좀 표지가 보이게끔 놓으시고 또 책장에 있는 책도 자주 위치를 좀 바꿔주면 좋습니다. 눈높이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새로운 책들, 뭐, 그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이런 자연스럽게 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 스스로 궁금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본인 수준에 맞는 책을 다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본인 수준보다 너무 높은 책은 흥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학년별 권장 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권장 도서들이 사실 좀 아이의 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EBS 조사 결과 그 3, 4학년 권장 도서 중에서도 어떤 책은 텍스트 난이도가 중학교 수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4학년 9월 워크북을 나눠주는데 책이 도깨비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 한 학생이 저 이 책 그 학교 2학년 필독서여서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2학년이 좀 보기에는 좀 공감이 좀 안 되고 어려웠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선정 도서여서 엄마가 이제 책을 꺼내 놓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훨씬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읽을 때는 재밌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 정서에 맞는 책을 재밌게 읽어야 자발적인 독서 습관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흥미있고 뭐 재미있는 책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책을 일일이 고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적기에 꼭 읽혀야 할 책, 재미있게 뭐 읽으면서도 좀 깊이 있는 독후 활동이 가능한 책은 저희 CNA가 이제 선정을 해서 독서 로드맵을 좀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매주 책에 대한 학생들 반응을 좀 살피고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 학생의 적기에 맞고 흥미있는 그런 양서들을 선정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독서 습관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그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학년 때는 책 읽어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고학년 때에도 이제 책을 읽어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읽기 독립이 되어 있어도, 그 소리를, 듣는 독서, 이렇게 소리로 듣는 독서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그런 독해력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청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업하실 때 말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아이들의 이런 청해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팁은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재미있는 순간에 이제 책을 딱 덮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궁금해해도 절대 읽어주지 마시고, 아이 눈에 띄는 곳에 이제 그 책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이제 알아서 책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고 바쁘셔도 하루에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읽어주시면,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아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아이의 독서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년별 독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평생 경쟁력이 결정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이제 공부에서는 이제 독서가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읽기 독립이 향후에 이제 공부 습관을 좌우하는데요.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휘량이 좀 풍부하고 좋은 어휘를 사용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결정적입니다. 정독을 위해 조금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게 좋은데요. 어, 아이들이 이제 소리내어 읽으면은 눈으로 읽을 때보다
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또 아이들이 질문하면 즐겁게 대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학년 시기에는 좀 유독 독서 편식이 이제부터 좀 심해지는 것이 이제 요구되는 독서 수준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조금 아시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지식이 담긴 어떤 수준 높은 책을 좀 권해주도록 하고 또 즐겨 읽지 않는 분야는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책을 조금 권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분야의 어떤 그 도서의 재미를 좀 알게 해줘야 편향된 그런 독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CNA에서는 이 시기에 좀 오감을 자극해서 창의력과 사고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진의 이제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양한 사고력 훈련 문제를 이제 글쓰기 활동이랑 접목시킨 단계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이 네, 오디세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초등 이제 5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기술과 관련된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점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좀 깊이가 깊어져서 그걸 이제 정돈할 수 있는 지각이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추론 능력이랑 분석 능력이 좀 향상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는 초등 고학년 시기를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이제 평생 독서 습관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의 상황에 맞는 책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사회교과에서 한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역사, 지리, 국제관계 이런 걸로 이제 그 내용이 좀 방대해지기 때문에 관련 도서들을 좀 충분히 읽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 작품 읽기를 이때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CNA에서 6학년 때 논어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의 독서 비율을 좀 점검하는 게 좋은데요. 그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이 한 40대 60 정도가 적절하고요. 그래서 비문학 영역에서도 경제, 정치, 시사, 역사, 뭐 인권, 철학, 환경, 과학, 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을 좀 넓힐 수 있고요. 이제 중등 교과 과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독서 전략을 바탕으로 만든 CNA 논술의 연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표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1, 2학년부터 조금 보시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학교 생활에 그 규칙을 익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교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계절의 특성에 맞는 그런 뭐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풍속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도서들로 쭉 1년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뭔가 학교에서 조금 자기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책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력, 이런 과학 수업, 그다음에 이런 사회, 또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학책들, 그다음에 예술, 뭐 스피치,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수업을 통해서 2학년 시기를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은 이제 좀 책 읽는 즐거움을 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학과 비문학 도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많이 이제 행사가 있는데 3월부터 이제 과학과 환경과 관련된 도서, 그다음에 4월은 이제 사회에 관련 도서, 5월은 인권과 평화에 관련된 도서,
그리고 6월은 자기 개발과 자기 정체성, 이런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7월에는 예술, 그다음에 이제 8월, 9월에 다양한 이런 8월에는 이제 고전 문학,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9월에는 이런 감성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이런 현대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사회, 그다음에 11월은 이제 역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도서들, 12월에는 이런 초등학생이 궁금해하는 그런 철학적 질문, 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철학 도서들입니다. 그리고 4학년은 이제 리더십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2, 3, 4월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과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그 통합 교과 논술로 국어, 예술, 과학, 사회 관련 이런 도서들을 읽고 관련 그런 개념어 학습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뭐 한자 성어라든지 속담, 맞춤법,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들을 읽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CNA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2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고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스피치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토론 수업에 앞서서 조금 토론의 기본기를 가지고 스피치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제 5월에 한국사 통사가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역사 관련 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이 이제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외의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이런 그 창의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정치, 경제, 법 등의 시사용어를 익힐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고 12월에는 논리 철학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5학년부터 이제 예비 5학년 1월, 2월에 한국사 통사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에는 5학년에 이제 토론 강화 집중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세다 토론 방식의 그런 원리를 좀 익히고 각자 그 각 역할에 맞는 이런 역할을 2달 동안 이제 토론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논술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뭐 인문 철학과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책을 읽고 좀 글짓기 실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때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글들이 독서 감상문,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걸 텐데요. 이런 다양한 글쓰기를 논술에만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이제 1, 2월에 했던 전 군대까지의 그 역사를 이어서 7, 8월 여름 방학에 이제 근현대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에 2달 동안 동서양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비문학을 읽는데요. 정치, 경제, 법, 사회교과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12월에는 미디어 수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6학년 프로그램 조금 쭉 훑어드리면 이제 6학년 예비 6학년 1월, 2월에 이제 세계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과학 환경 과학의 달을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그 사회, 인권과 정치, 경제 관련 도서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살펴보고 좀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5월에는 이제 논어 수업인데요. 논어를 직접 학생들이 읽고 6학년 아이들의 이제 눈높이에서 좀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제 4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세상을 조금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논어 강독 시간이 있습니다.
6월에는 네, 고전 작품이랑 이제 문학상을 수상한 좀 명작들을 읽으면서 조금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요. 7월부터 내년 이제 2월까지 예비 중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청소년 도서로 책 읽는 그 지경을 조금 넓혀요. 그래서 자아 찾기, 네, 진로, 자기 탐색과 관련된 주제의 도서들을 읽고, 네, 8월, 9월, 10월은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 다보기, 네, 그다음에 수필 다보기 이런 다보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데 교과서에 수록된 단편 소설,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고전 소설 네, 읽게 되고요. 11월에는 이제 사회와 지리와 관련된 네, 사회 문제를 네, 대안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 12월에는 네,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네, 국어 교과서로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읽고 중등 논술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저희 CNA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수업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기본 틀은 예습 독서, 그다음에 토론, 논술, 첨삭 이렇게 이 네 단계로 이어지는 사위일체식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한 권씩 주차별 선정 도서를 미리 읽고 워크북을 예습해 와서 수업 시간에 이제 토론하고 또 글 쓰고 담임 선생님께 1대1 대면 첨삭까지 모두 받아야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랑 이제 그 대면 첨삭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이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학년과 이제 고학년의 토론 방식에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까지 해보는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고 고학년은 세다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세다 토론은 미국의 이제 대학 간 토론 대회에서 가장 널리 그 쓰이는 방식으로 입장이나 이제 시각 차이를 갖는 논제를 정한 다음에 이걸 이제 팀별 대립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끼리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으로 모두 역할을 나누고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팀의 주장을 요약한 입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입론서에는 이제 세네 개 정도의 쟁점별 논거를 함께 정리하고 또 예상되는 반론, 대책, 또 상대팀의 논점과 논거에 대해서 반론거리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메모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안 학생이 모두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친구만 나서서 하는 토론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협력하고 설득하는 말하기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RRWSL 능력이라고 해서 그 토론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자료를 읽으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입문서를 작성하면서 글쓰기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발표하는 이제 말하기 실력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듣기 실력까지 모두 고르게 네,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CNA에서 어떻게 토론 그 수업을 진행하는지, 요거는 이제 10월 6학년, 네, 그 워크북에 수록되어 있는, 네, 토끼전, 네, 토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용왕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토끼를 이제 잡으러 갔던 이런 별주부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토론해보는 이런 주제에, 이 워크북에 이제 그 토론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1팀은 별주부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학생들이 직접 읽고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밑줄 그어가면서 네, 읽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입장 2팀의 이런 자료도 두 페이지가 이렇게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토론 준비표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어도 미리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네, 용어도 정리해오고 각 입장별로 이제 쟁점별 중심 근거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은 아까 그 제시문에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과제로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 1팀과 입장 2팀 모두 다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어떤 팀이 될지 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랜덤으로 이렇게 조금 뽑아가지고 팀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기 팀 내에서 네, 그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네, 학생들이 협의를 통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력 이런 것도 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토론 일지는 학생들이 직접 메모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팀의 근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교차 조사는 상대팀의 그런 주장을 듣고 우리 팀에 유리하면서도 상대팀에게 이제 불리할 수 있는 유도 질문 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입론의 근거를 뻥낸 반박 시간, 그다음에 최종 변론까지 진행을 하면서 직접 우리 학생이 이렇게 토론 일지를 정리한 거를 제가 이게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과제를 직접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굉장히 메모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 다른 친구, 상대방 팀의 음, 근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이 굉장히 학생 스스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논술과 첨삭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간에는 이제 창의적 글쓰기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글쓰기에는 네, 독서 감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뭐 뒷이야기 상상하기라든지 네, 이런 글쓰기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글쓰기는 이제 토론한 내용,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요. 음, 학생 스스로가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개요를 스스로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요 짜는 방법을 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개요를 짜보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요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지에 글을 쓰고 선생님한테 이제 첨삭을 받으러 오기 전에 자기 글을 꼭 한번 다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스스로 조금 고치고 네, 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1대1 선생님과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첨삭으로는 이제 그 작성법이 잘 지켜졌는지, 뭐 문장 구호나 그다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네, 이런 그런 첨삭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내용 첨삭은 뭐 더하거나 빼야 될 내용은 없는지, 개요대로 작성을 했는지, 구성력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됐는지 이런 내용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첨삭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학년 친구들이, 네, 저학년 친구들이 한 이제 원고지입니다. 그래서 형식 첨삭이랑 이제 내용 첨삭, 네, 칭찬할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네, 같이 이제 첨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뒷이야기 상상하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창의적인 글쓰기 네, 이런 것들 이제 대화문 쓸 때 한 칸 들였어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에 대한 네, 언급이라든지 뭐 대사를 많이 써서 좀 실감나게 표현한 거 이런 것들 칭찬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 뉴스 원고도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고요. 이런 약간 구어체 글귀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표현에서 어색한 부분들, 네, 이렇게 첨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지를 쓰면 좋은 점이 굉장히 이런 어법이나 뭐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기 연습도 굉장히 잘 또박또박 쓰게 하는 그런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다니던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글씨도 잘 쓸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형식 첨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장력이랑 표현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요에서 빠진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고학년들의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인 글쓰기 할 때 개요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좀 유독 많이 이제 틀린 부분, 물론 글 전체를 다 고쳐쓰기 하면 좋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힘들고 아이들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서 좀 유독 많이 틀린 문단, 그래서 문단 고쳐쓰기 이런 식으로도 해보는데 다시 고쳐쓰기 해도 또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들 많이 이제 계속 교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장 이제 호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독서록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써오는 친구고 글씨도 너무 이렇게 잘 써서 되게 가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고지 글 쓰는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잘 들었다든지, 그래서 형식적인 첨삭도 많이 없고, 문장 구성력도 좋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미술 작품 같은 거 감상을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부록에 직접 이렇게 작품을 오려가지고 이제 붙여서 이 작품이 어땠는지, 왜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활동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그 정치 관련, 네, 선거 관련 그런 책 읽고 나서는 이런 선거를 권장하는 이런 포스터 만들기 같은 네, 활동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그런 이제 위인, 네, 인물, 네, 도서를 읽고, 네, 요거를 이제 전시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팜플렛, 네, 이렇게 제작해보는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노트를 항상 이렇게 조금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매 이렇게 앞장에다가 독서 노트에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인드맵 간단하게 작성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새로 알게 된 것, 그다음에 이 도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평가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네, 독서 노트를 작성합니다. CNA 워크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하고 독서 노트 쓴 다음에 네, 그런 문해력 기를 수 있는 비문학 독해 제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력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책을 꼼꼼히 읽어왔는지 정독했는지 독서 퀴즈 부분 그다음에 토의 토론 활동을 하고 논술을 하고 대면 첨삭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네, 10월 5학년 3주차 도서관을 훔친 아이라는 이런 워크북을 간단히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노트, 네, 줄거리와 뭐 나만의 키워드, 기억에 남는 문장, 느낀 점, 도서 평가 이렇게 다 간단하게 써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문법 프로그램이 함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9월, 10월 동안에는 품사 네,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에는 문장 성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네, 5학년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네, 문제도 직접 풀어보면서 짚어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네, 비문학 제시문인데요. 이거는 그 수업 주차에 관련된 네, 제시문을 이제 뽑아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 잘 읽었는지 그 다음에 네, 이런 객관식 문제나 빈칸 채우기 네, 이런 문제들로 네,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휘 부분인데요. 네, 선정도서 관련 어휘, 네, 빈칸 채우고 여기에 이제 사전적인 네,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빈칸 채우고 그다음에 5학년 필수 어휘들, 네, 그다음에 이런 다이어, 동음이어 이런 것들 익힐 수 있게 하고요. 한자성어도 네, 찾아보고 그 뜻을 이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책을 정독해서 네, 직접 학생들이 숙제로 해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용 잘 이해했는지, 그다음에 서술형 쓸 때 꼭 들어가야 될 조건, 네, 그 키워드 이런 것들을 네, 구성해서 네, 서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채우기, 서술형 문제, 네, 이런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비로 만나는 이제 토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바칼로레아 네, 그 교육 과정에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네, 문제로 다 구성을 해놓았고요. 이제 5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텝이 두 단계. 스텝 1, 2로 구성되어 있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스텝 1, 2, 3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도서와 관련된 조금 더 확장해야 될 주제. 네, 그래서 교육의 힘.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난하고 그 아빠에게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가 이제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교육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도서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내용 생각을 확장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에서도 있지만 도서관을 훔친 아이, 도서관에 그 마을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벽돌을 훔쳐와서 자기 집에 비로 이렇게 무너진 벽을 그 쌓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다니질 않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래서 그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가보는데 여기서 이제 술 주정뱅이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술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서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책을 훔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도둑질을 눈 감아주는 사서 선생님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토론해 볼 수 있게 5학년은 각 입장마다 한 페이지씩 네, 그 읽기 자료가 있고요. 이거를 분석해서 역시 똑같이 토론 준비표를 이렇게 각 쟁점별로 근거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업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팀을 나눠서 세다 토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형식까지 다 이렇게 실어놔서 이 형식에 맞게 토론을 모두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리적인 글쓰기, 네, 이렇게 주장하는 글쓰기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제 선택인데요. 그 주차별로 담임 선생님께서 네, 그 적합한 이런 글을 둘 중에 창의적인 글쓰기 이렇게 뒷이야기 상상하기나 아니면 장면 다시 쓰기 같은 네,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와 네, 논리적인 글쓰기를 네,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쓰기는 매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원고지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5학년 같은 경우는 네, 한 600자, 500에서 600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6학년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더 될 때는 뭐 1000자까지도 네, 쓰고 이제 원고지가 뒤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800자 이상이 넘어가는 글을 쓸 때도 네, 활용하고 혹은 다시 고쳐쓰기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워크북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네, 이달 그 선정 도서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추천 도서들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뭐 학부모님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신다든지 네, 아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 이렇게 노출해 주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네, 소개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이제 10월에 우리 문화를 배워요 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네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 탐험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글로벌, 다문화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책들로 구성했습니다. 네, 3학년은 이런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인데요. 주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3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문학 도서들 3권과 비문학 도서 1권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은 이제 4, 5학년은 이런 이제 그 좀 책 읽기 좋은 9월과 10월에 재미있는 책들, 현대 문학, 그다음에 뭐 고전 문학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혹은 국내 문학, 그다음에 그 외국 해외 문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5학년도 이렇게 고전 명작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도서들, 그다음에 이제 5학년 3프로 같은 경우는 주제는 같지만 그 도서 난도가 조금 높은 그런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비 중일 6학년은 그 고전 문학을 좀 읽습니다. 그래서 동양고전, 토끼전, 홍길동전은 둘 다 중등 국어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요. 9살 인생이랑 톨스토이의 그런 소설들, 네, 그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 읽습니다. 네, 이렇게 한 면으로 네, 선정 도서들 쭉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CNA 논술이 좋은 5가지 이유인데요. 학생들이 충분하게, 네, 예습 독서 한 주에 1권 읽을 수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네, 과제하고,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들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잡고, 또 선생님들께서 다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다 선정도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반응은 어땠는지 피드백 반영해서 다음 해에도 다시 이제 교정하고 이렇게 직접 만든 교재로 구성을 하고요. 매주 대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CNA 논술 네, 초등 학부모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